안녕하십니까. 네, 추석은 잘 보내시고요. 쉬다 오면 더 피곤하죠.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보시고 오늘 평균이 아주 높아요. 평균이 71점? 71점. 그리고 보세요. 오늘 시험 문제가 이제 본 시험 가시면요 가장 적합한 스타일이에요. 딱 맞는 스타일.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쭉 봤더니 지적은 거의 다 문제 맞힌 비율이요 70%가 넘어요. 그럼 등기는 조금 떨어지고, 그럼 원래 어려우니까. 그래서 보시고, 일단, 자, 보세요. 오늘 올 때 지난주 문제 풀어 보고 왔어요? 보고 왔네니까. 뭔가 한번 봐요. 문제가, 지난주 1주차 문제랑 2주차 문제가 거의 제목이 겹쳐요. 또 다음 3주차도 제목이 또 겹쳐요, 이렇게. 뭔가 하는 말이, 지적법 공시법 파트는 나오는 부분이 비교적 정해져 있어요. 자, 보셔야 돼. 보시고. 오늘 최고점이 87.5요? 기분이 좀 나빠졌어요. 다음 주는 확 어렵게. 자, 보시고. 근데 벌써, 문제 벌써 다 나와 있어요. 자, 보시고. 확인하겠습니다. 97.5. 그러니까 여기 문제 한 문제, 요 문제가, 함정을 파다가 못 팠어요.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했어요. 자, 보시고.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1번은 이제 맨날 우리 말하던 용어정의 부분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용어정의. 자, 일단 1번에 보시면 중요한 말이 있죠. 굴곡점 Y죠. 자, 굴곡점은 뭐? 굴곡점은 경계점 그래야죠.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2번에, 두 번째, 니은번. 자, 직선 나와 있고, 지적공 위에 등록한 선. 요거는 뭐다? 요 이제 경계. 이렇게 이제.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아주 해피하게 1번. 오늘 3명 틀렸어요. 97%. 자, 보시고. 2번. 자, 지적제도 틀린 것은. 1번. 국장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토지 표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토지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한다? 원칙은 국장. 그 말이고. 2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 표시는 토지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화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보시고서 1번, 2번 그 두 문장은 시험에 매년 뜨는 지문이에요. 그럼 3번. 자, 지적은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나 등기 대상은 토지와 건물 중 사건의 목적에 한한다. 차이점이죠. 자, 이렇게 하세요. 자, 지적의 대상은 뭐고? 모든 토지. 등기 대상은 부동산인데 토지 건물이죠. 자, 그럼 중에 토지 건물인데 모든 토지 건물? 아니죠. 이겠지. 사건의 목적에 한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무조건. 그 다음 4번. 자, 대장과 등기 기록이 따로 존재하므로 소유자가 변경되면 지적소관청은 등기 촉탁에 하여 정리한다. 자, 소유자가 바뀌면은 등기 먼저, 대장 먼저. 등기 먼저. 근데 등기소가 소관청에 알려줘야죠. 자, 그거 뭐라 부른다? 그게 이제 소유권 변경사실의 통지. 이렇게. 자, 또 이제, 자, 5번. 자, 지적에 관한 사항은 지적 공부에 등록이라는 형식을 갖추어야만 효력을 갖는다. 요거는 무슨 주의라 부르죠? 지적 형식주의. 다른 말, 지적 등록주의다. 이렇게 했죠. 자, 무조건. 그럼 이제, 자, 또 갑자기 또 생소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자, 하나의 토지에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 또 나왔네. 자, 권리는 뭐가 기준? 등기부. 토지 표시는? 대장. 이렇게 했죠. 그러면 소유자가 이제 갑에서 자, 을로 바뀌면 등기 먼저, 대장 먼저. 등기 먼저 했고 등기소가 이제 소관청에 소유자 바꿔라 알려줘야죠. 요게 뭐? 요게 이제 소유권 변경사실의 통치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토지 표시 바뀌면 대장 먼저, 등기 먼저. 대장 먼저. 대장을 바꿨다. 그럼 이제 등기소가 표시 바뀐 거 알아야죠. 알려줘야지. 요게 뭐다? 요게 이제 등기 촉탁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어진 문제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일단 그 2번 문제에서는요. 자, 1번, 2번 두 지문은 꼭 기억하셔야 돼. 가장 기본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3번, 4번 보시면 여기 지적과 등기 비교 파트죠. 지문에서 3번과 4번. 그 두 개도 좀 주의하셔야 돼. 이제. 그래서 올해 시험에 지적과 등기 비교 정도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2번은 답은 4번이었고요. 그럼 3번. 자, 3번은 이제 체크하세요. 토지 등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이거는 막 이제 눈 감고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1번. 1번은 이제, 자, 체크하세요. 등록 전환 체크하고,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되어 있는 경우. 자, 뭐가 왔어요? 여러 필지. 여러 필지니까 예외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 확인해야지.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 그렇게 줄만 딱 그으라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자, 2번은 분할이네요. 자, 분할의 경우에 분할 후 필지 중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돼 있고, 하여야 한다. 체크하고. 건축물. 그럼 3번. 자, 도시개발 사업 왔어요. 그럼 이제 뭐 따라와야 돼요? 확정시장을 실시한 적에서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은 본번. 4번. 축적평형 시행적에 필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 지번 부여적에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자, 축적평형 어떻게 부여한다? 확정 측량 준용. 준용이니까 원칙은 뭐다? 본번만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와야지. 답은 4번이고. 그 5번 합병. 합병이 왔습니다. 주가지 건축물이 있네요. 자, 그러면 합병되는 토지에 건축물 있을 때 이때는 이제 뭘 찾아야 돼요? 신청이 있냐 없냐. 신청이 있으면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지번 파트 이제 다 알고 있죠? 응? 근데 의외로 맞힌 사람이 적어요. 61%밖에 안 돼. 자, 보시고 여기 이제 자, 책 한 펴 보시고 써보는 그냥 들으셔도 되겠네 이제. 자, 이렇게 할게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왜 토지동 왔어요? 네, 토지동시의 지번.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써요. 이제 토지동이 딱 발생하면 지번을 새로 붙여야죠. 그럼 이렇게 써요. 첫 번째. 제목만. 첫 번째는 이제 신규 등록, 그럼 등록 전환. 자, 이제 확인할게요. 그 문제. 이렇게 써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원칙은 지번 부여 어떻게 한다? 원칙은 인접지 본번의 부번. 떠올라야죠? 그 이제 예외가 3개. 최종 지번의 인접. 멀리 떨어졌을 때 여러 필지 나오면 그때는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이렇게 확인하죠. 이제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분할. 토지를 분할합니다. 자, 다시 확인. 토지를 분할하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원칙은 본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어떻게 한다? 본번의 와야 되고. 그러면 본번이 안 바뀌니까 뭐 바꿔라? 어떤 부번?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이렇게. 또 이제 분할된 토지에 건축물이 있을 때는 기존 지번을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합병. 합병은 간단하게 선순위 지번 그러면 되죠? 자, 또 선순위 지번인데 여기는 이제 본번이 줄 안다, 부번이 줄 안다. 본번이 줄 안다. 이게 있고 이제. 또 합병되는 토지에 건축물이 있을 때 이때 뭐가 있어야 돼요? 신청이 있으면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이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할 때. 자, 또 여세요. 확정 측량 나왔다. 그럼 반드시 이제 무슨 말이 와야 돼요? 이제 자, 무슨 사업이 와야죠. 대표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 자, 또 보세요. 이제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하면 지번 부여 원칙은 뭐로 한다? 원칙은 본번. 자, 본번인데 이거 어때요?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시행적에 안과 밖에 같은 본번이 있을 때 이런 본번은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걸 이제 제외한 본번. 문제가 이제 그럼 지번을 쭉 붙이다 보면 지번이 이제 남아야 부족해요. 부족하죠. 부족할 때는 블록식도 할 수 있고 자유식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또 확정 측량. 준용하는 거. 자, 네 가지 뭐 있다. 이제 도지행축 또 넣어야 되고 이렇게. 또 보세요. 준용이라면은 똑같이 써라 그 말이에요. 돼 있고. 그럼 또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지번의 변경. 그거 할까요? 자, 도시화 사업할 때 공사 준공 전 지번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공사 준공 전 지번 신청할 때 그때는 뭐 가져와라? 사업 계획도 첨부한다. 그럼 또 이제 또 마지막 하나가 이제 지번의 변경. 자, 그럼 기억하세요. 요 지번 변경인데 요 지번 변경은 누구 권한이에요? 지적 소관청 권한이고 소관청에서 지번 변경할 때 이제 누구의 승인을 받아라?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받아라 이렇게 나와야지. 이제. 그래서 요만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 시험에 매년 뜨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번 파트는 꼭 보셔야 되죠. 다 이제 외우고 있죠. 이제 자꾸 하긴 해야 돼 자꾸. 오늘 또 갑자기 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랬또.
자, 보시고, 그 다음. 4번. 4번은 이제 체크하세요. 지목의 구분, 지목 체크하고. 자, 이제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1번. 자, 자연의 수가 있거나 있을 거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한 말. 소규모 수로 부지죠. 이거 이제 국어 그래야지. 답은 1번이고. 2번. 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네랄골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한 토지목은 전으로 한다? 전이 아니고 답. 상시 이용한다. 그 다음, 온수, 약수 등을 일선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설의 부지는? 요거 이제 잡종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요. 산에서 이렇게 이제. 온천 개발되면 온천물이 올라오는 구멍. 여기가 이제 용출구. 여기를 관리하기 위한 토지. 요만큼만 뭐다? 요만큼만 강천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요. 호텔을 밑으로 짓고, 이렇게. 송수관을 심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요. 용출구와 여기를 관리하기 위한 토지는? 여기는 광천지. 호텔은? 대.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은? 요거는 잡종지.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흔히 뜨는 지문. 그럼 4번.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체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놔두 부속시설의 부지는? 자, 또 나왔죠. 용수 또는 배수라는 말. 요거 나오면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요? 국어. 그러니까 5번. 자,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와 접속된 부속 시설. 자, 여기 체크하세요. 물을 정수하여 돼 있죠? 요것도 뭐다? 요건 수도용지 그래야지. 수도용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물에 가는 거 쭉 묶어놨어요. 한 부셔도 돼. 자, 그럼 또 하나 여세요. 우리 시험은 최근에 추세가 이거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 국어와 유지 구분하는 거. 또 올려보세요. 자, 국어. 자, 국어가 나오면 자, 둘 중에 하나 떠야죠. 첫 번째는 뭐? 용수 또는 배수라는 말. 두 번째는 소규모 수로부지라는 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농촌 가면은 전답 사이로 관계수로 있죠. 관계수로가 뭐다? 그게 국어예요. 그게 이렇게.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용수 또는 배수라는 말. 두 번째 소규모 수로부지 이렇게. 그럼 이제 유지. 유지도 이제 자, 기억하세요. 둘 중에 하나. 자, 첫 번째는 물이 고이거나 저장하고 있는 이 말. 물이 고이거나. 두 번째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지다. 그럼 배수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고이겠죠? 그때가 이제 유지가 돼야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 두 문장은 뭐랄까요? 가장 많이 이제 우리 시험 나온 지문이에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 특징은 뭔가 하면요. 물에 가는 거 좀 묶어놨어요. 이렇게 풀어보셔야 되죠. 이제. 그래서 보셨고, 그럼 또 하나 이제, 자, 오늘 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목을 적을 때 이제, 지목의 표기. 자, 기억하세요. 지적 공부에 지목을 적어야죠. 자, 고개 딱 들고 이제,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어떻게 표기한다? 이제 정식 명칭과 코드 번호까지. 코드 번호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순서예요. 이렇게. 지목 순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대장이었고요. 토지대장. 그다음 이제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는 언제 어떻게 표기한다? 부호로 표기한다. 부호는 원칙은 첫 번째 글자, 두 문자주의고 예외가 뭐가 있다? 차문자주의가 있다. 자, 차문자주의인데 요게 이제 올해 시험 나올 차례죠. 4개. 자, 주유소와 주차장. 주자는 주유소가 쓰고 주차장이 차. 유지와 유원지. 유자는 유지가 쓰고 유원지가 원. 이렇게. 공원하고 공장. 공자는 공원이 쓰고 공장이 장. 하천은 천.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제가 어저께 아주 힘든 하루를 보내고 왔어요. 어느 학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요. 선생님이 없어졌대요. 공시법 선생님이. 그래서 하도 원장이 막 그래가지고요. 일요일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안 한다고. 근데 9월달에 왜 들어가겠어요? 무슨 욕을 먹으려고. 이제 저 9월, 10월 2달 강의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떨어지면은 내용만 뒤지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간다고. 안 간다 그랬더니 일요일날 어떻게 알고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집 앞이거든 빨리 나와봐. 이래요. 집 앞인데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 왜? 나갔어요 또 이제.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수업만 좀 하래요. 그래서 이제 또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또 아무 얘기 안 할 거지?
그랬더니 아무 얘기 안 한대요. 다 떨어져도 저보고 아무 얘기 안 한대. 그래서 이제 어저께 갔어요. 가가지고 지적법을 6시간 수업하고 왔어요.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요. 수업 안 했어요? 안 했는데요? 다 안 했대, 다. 그래가지고 지적법을 우리 특강집 있죠? 시곡태 있잖아요. 그걸로 지적법을 6시간 수업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막판에 승질이 나가지고요. 답만 부르고 왔어요, 그냥. 좀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시고 이제 5번 모시고 그냥 그 책 가세요. 5번도 이제 쭉 가보면 거기 자, 지상경계 위치 표시 결정되어 있죠. 요거 이제 경계에 관한 사항이죠. 자, 경계. 1번 토지 지상경계는 뚝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 등으로 표시한다. 책 가세요. 거기 제일 앞에 토지 지상경계는 돼 있습니다. 요거 우리 시험 단골 지문이거든요. 자, 이거예요. 뭔가면 자, 인접한 토지인데 여기가 갑의 토지랑 을의 토지예요. 가운데 이렇게 담장 보세요. 그러면 실제 토지에 담장을 설치하면 담장을 이렇게 설치하면 분쟁의 위험이 높아야 낮아요. 낮아지죠. 그래서 지상경계를 표시해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제 매년 뜨는 빈출 지문입니다. 이렇게 들러리 지문. 그럼 2번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명칭 착각하세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것도 새로 나온 장부죠. 자, 이렇게 하세요. 장부인데 얘는 지적 공부는 아니에요. 새롭게 만드는 장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명칭. 3번 자,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여기 체크하세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때는 원칙은 뭐 따라가라? 소유권 따라가라. 그 말이고. 4번 행정기관의 장, 지자시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분할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에 지적시행할 수 있다. 줄그세요. 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 측량. 요거 5가지죠. 5가지인데 4가지는 뭐였죠? 4가지는 국가가 관여할 때고 하나 소유권이라는 매매 불합리한 경계를 시행할 때 이렇게 하죠. 그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5번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지구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경계는 건축물을 올리기에 결정선 아니 된다?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확인만. 자, 그림 보시면 이렇게 써요. 우리가 토지를 분할할 때 자, 가운데 건축물이 있더라. 그러면 건축물이 걸리게 이렇게 토지를 분할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원칙. 건물을 위해 분할할 수 없다. 원칙이죠. 자, 근데 건물을 위해 분할할 수 있죠? 4가지. 4가지가 뭐? 왜 이제 국가가 관여할 때 이렇게 있고 하나, 4개.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이거야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에 측량할 수 있다. 또 이제 보세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한다. 요거는 5가지죠. 5가지인데 4가지는 뭐고? 국가가 관여할 때. 그다음 이제 하나가 추가돼 있죠. 요게 이제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할 때. 그럼 이제 문제는 요 조항을 위로 보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제.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래서 2개 이렇게 비교하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체크하시고. 자, 페이지만 딱 적어 놓을게요. 페이지는 어딘가면 16페이지에 있습니다. 15, 16 2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2개는 꼭 구분하시면 돼. 다시 한번 확인만. 자, 건축물에 의해 분할할 수 있다. 4가지. 뭐? 국가가 관여할 때. 그다음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5가지인데 4가지는 뭐고? 국가가 관여할 때. 그다음 이제 하나 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2개 좀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 6번. 6번은 이제 면적 체크하고 면적. 자, 1번. 자, 경계점 좌표 구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재 단위로 등록한다. 자, 이거죠. 100단위 적은 면적의 최소 단위가 얼마? 0.1까지 그 말이고. 2번. 자, 지구토 축척이 600분의 1인 적에서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일 때 얼마나 등록한다? 0.1로 등록을 시키고. 그럼 3번. 자, 경위 시정 방법으로 세부 신양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 시정은 전자면적 시정에 의한다. 자, 체크하세요. 거기 경위 시정 방법으로 세부 신양 실시했죠? 여기가 이제 그 지역이에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이에요. 지적 확정 측량.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하면 여기는 축척이 얼마? 500분의 1적이죠?
여기는 이제 가장 정밀하게 해야지. 여기 이제 전자면적이 아니고 뭐다? 좌표면적 계산법. 이렇게. 좌표면적 계산법.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면적 측정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이제 전자면적, 또 하나가 좌표면적. 자, 둘 중에서 정밀도가 높은 건 어디? 그게 이제 좌표면적 계산법. 이렇게. 답은 3번이고요. 4번. 자, 신규 등록, 자, 등록전 할 때. 필지면적 정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자, 325.551이다. 자, 그럼 보세요. 면적이 325.551. 여기. 자, 근데 보세요. 해당 지역 축척이 얼마? 1000단위. 그럼 1000단위면 면적의 최소 단위가 얼마까지? 여기죠, 이제. 25까지 딱 됐고. 551. 0.5? 초과니까 올린다. 얼마? 326. 이렇게. 그래서, 이상하고, 그래서 6번은 3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 다시. 그럼 이제, 지금 토지 표시 4문제 나왔어요. 그쵸?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 4개는 매년 시험 나와요. 보셔야 돼요. 이렇게. 기본된 사항들이고 쭉 정리하시고. 옆에 가서 이제, 자, 7번 가시죠. 자, 7, 8, 9 3개. 우리 맨날 말하던 뭐다?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에 관한 거. 자, 7번. 자, 토지대장 등록사항 해당하는 것. 자, 기업번, 소재지번 들어가요? 그쵸? 지목면적 들어가 있고, 토지이동 사유 들어가고, 리을번 소유자 돼 있고, 미인번에 개별 공시지가 들어가 있고, 건축물의 위치는 없죠. 경계좌표 없고, 소유권 지분도 없고, 이렇게. 그래서 그 이제 해당하는 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개 이렇게. 그럼 이제 자, 답은 2번입니다. 보시고, 자, 또 한번 같이 확인하면 되겠죠? 자, 칠판 한번 보시죠. 이제 또, 자, 한동안 또 안 그렸더니 또 까먹은 분들이 또 있어. 자, A4 용지 갖다 놓고, 요렇게. 잘라야죠, 명치. 토지대장 쓰고. 절반 잘라서 왼쪽에는 뭐? 왼쪽은 토지의 표시. 그럼 이제 맨날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던 토지 표시 6가지 뭐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거기서 앞에 나온 4가지.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표시 4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4개 들어있고. 오른쪽은 뭐다? 소유자. 자, 또 소유자의 뭐 적어라?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 앞에는 변경일자와 변경원인 이렇게 이제. 크게 2가지. 그래서 왼쪽은 토지 표시, 오른쪽은 소유자 이렇게. 그럼 또 이제 왼쪽 꼭대기 위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렇죠. 토지 이제 고유번호 들어가야죠. 이렇게. 밑에는 뭐가 들어온다? 토지 이동 사유. 자, 내 토지에 변하는 과정 적어야 말아요. 적어야죠. 이제 토지 이동 사유. 그래서 여기 4개가 이제 기본. 그럼 또 봐요. 자, 이렇게 해서요. 현재 자, 왕길동 도면이 몇 장쯤 있다? 50장쯤. 보세요. 여기다가 몇 번 도면 봐라. 도면에 관한 사항 적어줘요 말아요. 적어야지. 여기 이제 도면에 관한 사항.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토지대장 가지고 세금 걷어야죠. 자, 세금 걷으라고 뭐 적었다? 저 밑에 이제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림 하나 외우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이제.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문제 이렇게 스타일이에요. 딱 보시면 돼. 그래서 그 7번 문제요. 우리 시험에서 즐겼던 문제 스타일에 딱 보셔야 돼.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 적고. 그 다음 8번 가시죠. 8번. 자, 대지권 등록부 체크하고. 자, 1번. 대지권의 비율? 들어가야죠. 건물의 명칭? 들어가고. 소유권의 지분? 들어가 있고. 건물의 경계? 경계는 없지. 경계는 어디로? 경계는 도면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5번에 소유자가 변경될까 그 원인 돼 있고 이렇게. 답은 4번이고요. 자, 또 하나 보세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었어요. 기본이고 그다음 이제 요거 와야죠. 공유지 연명부. 자, 끊어 읽으세요. 정식 명칭이 뭐다? 공유지 연명부. 그럼 공유지가 뭐예요? 자, 그렇죠. 보세요. 한 개 토지를 A, B, C 3인이 공동 소유하겠다. 공유지. 자,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공유지에는 토지대장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근데 뭔가 문제가 소유자가 셋이죠. 그러면 토지대장에 소유자 어떻게 적어요? 그렇지. A, B, C 다 쓴 게 아니죠? 누구? A 외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그 문제가 공유지인데 토지대장에 지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지분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 개 이제 더 만든 거죠. 이렇게 이제 뽑아내야죠. 자,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써요. 3장은 문장 2개 이제 외워야죠. 첫 번째. 모든 지적 공부의 공통사항 2가지 뭐? 그렇지. 소재와 지번. 그 다음 두 번째. 토지 고유번호는 어디만? 도면에만 안 들어간다. 그럼 여기다 이제 자, 고유번호 적어요 말아요? 적어야죠. 이렇게. 그 다음 자 공유지니까 그 다음 뭐 적어라? 뭐 먼저? 그래서 소유자 먼저 적어야지. 소유자가 누군지 알아야 지분의 효과가 있는 거지. 소유자 먼저 딱 쓰고 그 다음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지분 이렇게. 그럼 또 자, 소유권 지분 왜 궁금하다? 요거 알아요? 공유지에 세금 거두기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됐고 또 자 그다음 또 이제 자 대장은 뭐가 있다? 또 지금 나왔잖아 여기 임야대장 똑같아 2개는. 그러니까 이제 공유지 나왔고 자 그다음 그렇지 대지권 등록부가 와야지. 다시 자, 대장 종류 4가지 있죠? 4가지 뭐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얘도 대장이야 다 4개. 자, 근데 문제. 자, 대지권 나왔어요. 대지권. 그럼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 아파트. 이렇게 해주세요. 아파트 부지가 있고 101동 건물이 이렇게 있더라. 그럼 봐요. 그럼 여기서 아파트 부지는 누구 거예요? 뭐 좀 고상하게. 자, 아파트 101호, 201호, 301호 뭐라 불러? 전유 부분. 그럼 이제 아파트 부지는 누구 거? 전유 부분 소유자의 공동 소유. 얼마나 있어 보여. 이렇게 얘기하면. 봐요. 그럼요. 문제. 아파트 부지도 공유 지단이다. 공유 지예요. 그게 포인트라고. 그게 뭔가 한번 봐요. 이 장부는 처음부터 원래 없었어요. 없었고요.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연명부에 이렇게. 그러다가 아파트가 워낙 많아지니까 아파트를 체계적 관리하자. 독립을 시킨 게 대지권 후보된 거예요. 그 문제는 아파트 부지도 공유지단이다. 공유지죠. 그러면 공유지니까 여기 있는 사항은 똑같이 적어라 말아라. 이게 포인트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아파트에 관한 거 3개 추가. 제일 먼저 무슨 아파트 명칭 적어야 말아요. 적어야지. 집합 건물의 명칭. 그 다음 자, 몇 동 몇 호라고 적어야 말아요. 적어야죠. 그게 이제 전유 부분의 표시. 그 다음 국가가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뭐다? 그렇죠. 대지권 비율. 자, 또 자, 대지권 비율이 왜 궁금해요? 그렇지. 요거 알아야 아파트 부지에 세금 거두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뽑아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요 2개는 명칭 잘 보시면 돼. 자, 공유지 연명부 이렇게 딱 자르고 또 하나가 이제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그래서 일단 대장 파트 묶어서 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기본은 여기예요. 토지대장. 이렇게. 그래서 자꾸 이제 명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 그다음 이제 9번 가시죠. 자, 지적도 틀린 것은 도면 한번 딱 쭉 훑어보시고요. 자, 1번. 위 도면은 색인도 위에서 8번 도면임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알아요? 그 센터가 8번이죠? 그러니까 이제 8번 도면 돼 있고. 2번. 위 지역은 경계점 잡고 시행지역이다. 어떻게 알아요? 그 명칭, 제명 옆에 가로치고 좌표라고 돼 있죠? 그 이제 표시고. 3번. 자, 경계선에 등록된 22.41은 좌표를 나타낸다? 좌표가 아니고 경계점 간의 실제 거리 이렇게. 흔히 그렇게 해서요. 경계점 간 거리 이렇게. 자, 또 정확하게 22.41 정확하게 무슨 뜻? 그렇죠. 두 점 사이 거리가 22m 41cm. 그게 한번 시험 나올 것 같아 이제. 그거만 안 나서 아시겠지. 4번 위 지역의 토지에 대한 경계보건 측량은 본 도면으로 실시할 수 없다. 왜 없어요? 그 도면 끝에 적어놨지. 위 도면에 측량할 수 없음. 여기는 국가가 이제 좌표 잡았으니까 뭐로 계산해라? 좌표로 계산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 5번 자 73의 2 토지 지목은 주유소 용지이다. 자, 주돼 있죠? 주는 뭐다? 주유소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9번 보셨고 자 9번도 이제 오랜만에 또 한번 보고 확인하고 갈게요. 자
이제 도면도 가장 기본되는 사항이에요. 자, 이제 끝에 이제 이렇게 시, 구, 동 쓰고 그다음 지적도 몇 장 중 몇 호 밑에는 축척 이렇게. 그지? 축척 밑에는 이제 붉은 테두리선 딱 들어와야죠. 토지 그래요 이렇게. (10의 대) 11의 주, 12의 공 이렇게 만큼. 자, 첫 번째 도면 꼭대기 십자가 표시. 십자가 표시. 얘는 뭐다? 이게 이제 색인도. 색인도의 기능은 도면에 이제 연결 순서를 나타낸다. 연결 순서. 그다음 시구 동 뭐다? 소재. 지적도는 제명 그랬죠. 딱 두 가지예요. 지적도 오든가 임야도 오든가 이렇게. 옆에 쓰여서 이제 몇 장 중 몇 호. 밑에는 축척 들어왔고. 그럼 이제 축척 밑에 붉은 테두리선 얘는 뭐다? 요게 도각선. 도각선. 그럼 이제 좌우 사이드 아래 위에 숫자 들어와 있죠? 요거는 뭐다? 요거 이렇게 해서 이제 도각선 수치 이렇게 실제 거리값 이렇게. 그다음 또 자 여기 10, 11, 12 뭐다? 지번. 대, 주, 공, 지목. 요 선은 뭐다? 경계. 다시 도면에 토지 표시 네 가지 뭐 있다? 네 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고. 봐요. 여기 지금 토지대장은 지금 네 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와 있죠. 여기 면적이 아니고 경계가 와 있잖아요.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못 외워요 이렇게. 자꾸 그림을 자꾸 보셔야 편해요 이렇게. 네 개 나왔고 다시. 자, 도면에 토지 표시 네 가지 뭐 있다고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네 개. 자, 그다음 자 도면 중간에 이렇게 동그란 점 뭐다? 요 이제 지적 도근점. 자, 동그라미 십자가는 지적 삼각점. 묶어서 이제 여기가 지적 기준점. 이렇게. 기준점. 자, 또. 자, 12의 공이에요. 12의 공인데 가운데 이렇게 네모칸 있더라. 네모칸은 뭐다? 이제 건축물의 위치.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모든 도면의 공통사항. 모든 도면에. 근데 또 하나죠. 확인. 이제 이렇게 해서요. 그럼요. 현재 경계점, 좌표 시행점. 지적도에는 특칙사항이 세 가지. 첫 번째, 지적도 제명 뒤에 가로치고 좌표 이렇게. 밑에는 숫자. 여기니까 여기 25.35 이렇게, 22.17 자 쭉 들어와요. 이게 뭐다? 이제 경계점 간의 거리. 또 여기 25.35 정확히 무슨 뜻? 둘 사이의 실제 거리가 25m, 35cm 말이고. 그다음 이제 도면의 오른쪽 끝에는 여기는 뭐라 적어라? 그렇죠? 이 도면이에요. 측량할 수 없음. 그러면 왜 이 도면으로 측량하지 말래요? 여기는 지금 경계점 좌표 시행적이죠. 국가가 뭘 잡았다? 좌표 잡았으니까. 면적계산 뭐로 한다? 좌표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 하나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가장 기본이에요. 첫 번째가 토지대장 하나, 두 번째가 이제 도면 하나, 두 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뭐랄까요? 출제비율이 높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10번. 자, 지적 공부의 보존 및 관리. 옳지 않은 것. 자, 1번. 지적 소관청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 지적 소관청이 지적 소고에 비치 보관하며 이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가시적 지적 공부죠. 그러면 가시적 지적 공부는 누가 보관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이렇게. 그럼 2번. 자,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 보세요. 자, 지적 전산 자료를 사용할 때 심사는 누가 한다? 그렇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그 다음에 3번. 지적 공부를 정보처리센터에서 기록정된 경우 관할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그 지적 공부를 전자공 실세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요거는 그거죠. 불가지적 지적 공부. 요거는 누가 보관한다?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서 이렇게.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 그 다음, 자, 4번. 자, 국장은
국장은 지적 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 정보 전담 관리를 설치 운영한다. 줄 그세요.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 요거 설치 운영권자는 누구? 요거 이제 국장. 오케이. 국장. 5번. 지적소관청은 불일치 등록상에 대하여 부동산 정보공부의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상 종용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줄 그세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줄 끝에 등록사항 정정 요청. 요거는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하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래서 그 10번 문제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3장 뒷부분이에요. 자, 서브노트 잠깐 펴보세요. 서브노트 잠깐만. 서브노트는 22페이지. 일단 첫 번째 박스. 지역공부 보존 나와 있죠? 이거 체크합니다. 그 박스는 그거 보세요. 불가시적 지적공부. 자, 그거. 자, 보관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불가시적 지적공부. 열람의 신청은 누구에게? 소관청이나 읍면동장이죠. 틀리죠, 구조가. 그거 틀리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장난치기 좋은 질문이고요. 그럼 쭉 내려와서 3번 볼게요. 지적전산 자료. 자, 보시고 여기도 좀 특이합니다. 지금 제목이 이제 지적전산 자료. 이용 절차는 다시 이제 두 개로 잘라야죠. 여기 이제 심사를 받고 신청한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보세요. 지적 전산 자료 사용할 때는 자, 심사는 누가 하고? 여기 이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하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하고. 그러면 신청인데 다시 이제 자르세요. 자, 전국 단위. 자, 전국 단위는 자, 누구에게 신청한다? 국장,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에 이렇게 나와죠 이제. 그럼 이제 시도단위는 이거는 국장은 빼고 시도지사와 소관청 이렇게. 그럼 이제 시군구 단위 여기는 이제 자 국장, 시도자 빼고 소관청만 이렇게 이제 묶어볼게요. 자, 다시 보세요. 첫 번째 전국 단위를 사용할 때는 전국 단위 이제 누구에게 누구 심사를 받고? 그렇죠. 언제 심사는 얘예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럼 이제 전국이니까 누구에게 신청한다?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소관청 이렇게. 여기 묶어야죠. 그럼 두 번째 시도단위 사용할 때 시도단위 누구 심사를 받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럼 이제 시도니까 신청은 누구에게? 시도지사나 소관청에 이렇게. 그다음 시군구 단위 사용할 때 이때 이제 누구 심사를 받고? 관계 중앙행정장. 언제나 얘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시군구니까 누구에게 신청한다? 지적소관청 이렇게 하죠. 이제. 근데 만약에 자, 여기를 장난치면요. 승인을 바꿀 수 있어. 이게 뭔가 하면 여기가 예전에는 승인 절차였어요. 근데 지금 승인이 아니고 뭐다? 그냥 신청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어서 이제 심사 받고 신청한다. 이렇게 이제 준대. 그래서 일단 그것도 한번 보셨고 그 다음 이제, 거기, 일단 크게 두 가지. 보존 파트 하나, 이용 절차 하나, 두 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이제 10번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시험에 이제 지적 공부, 뭘까요? 열람 파트가 한번 뜰 수 있어요. 이제 뜰 시기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돼. 그 다음 11번. 11번은 거기 또 이제, 자, 첫 번째, 자, 누구누구는, 자, 보존해야 하는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 공부를 복제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거는 지적 공부죠? 이거는 누가? 국장 돼 있고. 그럼 니은번. 자, 누구누구는 자, 부동산 종합 공부의 멸실 훼손에 대비해서 별도로 복제 관리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소관청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다 맞았죠? 89%. 막 이상한 거 찍은 사람들도 있어, 지금. 자, 경고야, 경고. 자, 나중에 잡히면. 자, 그래서 맨날 말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단 3장은 여기 제일 중요해요. 지적공부 등록사항들이. 그럼 이제 3장 뒷부분은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아까 우리 서브노트를 체크한 지문들이 있죠. 그만큼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2, 13번이 거기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이제
토지 이동 사유들 이렇게. 또 볼게요. 자, 12번 체크하시고 등록 전환. 틀린 것은 1번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업령에 따른 형제분 이용 등으로 지목을 변경할 토지는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자, 포인트죠. 보세요. 등록 전환은 이제 임야도의 토지를 지역도로 옮겼죠. 그 원칙이 지목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원칙은 바뀐다 그래야지. 그래서 거기 체크하셔야 돼. 관계법령에 따른 형질 변경. 그 말이 포인트예요. 이렇게 이제 원칙. 그 다음 2번 임야도에 동태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지목 변경 없이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지목이 안 바뀔 수도 있다. 그 말이고. 이게 와서 이제 등록 전환은 중요한 거. 대상 토지는 원칙은 지목이 바뀌죠. 지목이 안 바뀔 수 있죠. 그 세 가지 딱 떠올려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 중에 하나 이제. 그럼 3번 임야대장 및 임야도 등록을 말소한다. 자, 이제 말소죠? 자, 중요한 거는 등록 말소인데 장부 찢어서 없애버려요? 소고에 보관해요. 소고에 이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럼 4번 임야대장 면적과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 면적 또는 임야도 경계는 신청해야 정정한다가 아니고 그렇지. 소환해서 직권 정정한다. 이렇게 해야죠. 5번 임야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전환을 시작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적 신양을 의뢰해야 한다. 자, 여기 보시고 또 하나 누가 질문하러 왔어요. 지목이 안 바뀌는데 측량을 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좋은 질문 맞죠? 근데 뭔가 봐요. 이제 포인트가 보면 이 등록 전환은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 등록 전환은 설명이 이렇게 있죠. 이제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 뭔가 하면 단순히 지목이 바뀌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죠. 그럼 포인트가 뭐다? 임야도의 토지를 쭉 옮긴다. 이게 포인트. 이게 이제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목이 바뀌어버리면 면적시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적시장 해야죠. 이렇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거 같이 가지고 자, 하나 더 다시 확인만 할게요. 그럼 이제 전환시킬 때는 자, 지적 측량 한다 안 한다 해야죠. 그럼 이제 문제. 자, 측량 전후에 면적 시간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근데 면적 증감이 허용 범위 이내라면 어떻게 하고? 그때는 이제 보세요. 어차피 차이가 안 크죠. 그때는 요걸 바꿀 필요가 없고 이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그냥 적어주면 돼요. 차이가 안 크니까. 이게 범위를 초과한대. 초과하면 차이가 크죠. 근데 그러면 장부 두 세트가 등록상이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한다? 그렇죠. 기존에 했던 요걸 이제 먼저 정정을 하고 옮겨서 적어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문제는 다 맞았죠? 1주차에도 걔가 답이었는데? 1주 답이어서 걔가 똑같아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등록 전환 파트는 거의 저 문장이에요. 면적 증감 파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13번 합병. 틀린 것은 1번. 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여기는 자, 요거 우리가 흔하던 의무적 합병이죠. 얼마 이내? 60일 내. 그럼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온 거지 이제. 그럼 2번 갑토지에 저당권 설정일을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추가 계약을 하고 을토지에 추가로 저당권 등기를 한 경우 갑을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자, 둘 다 저당권이죠. 근데 등기원인 연일 접수번호가 달라. 따로따로 들어왔으니까. 요게 그거지. 추가적 공동저당. 추가적 공동저당. 이거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지. 이제 그거만 되는 거지. 창설적 공동저당만. 그럼 3번.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소유자의 주소와 지분이 동일할 것 그랬고. 그럼 4번.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공구상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정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인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 그 줄 좀 그세요. 첫 번째 끝에 일부 토지 정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인 토지.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 불렀다? 이거 이제 의무적 분할 그랬지. 합병할 수 없다. 거기 일부 토지 정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인 토지. 이거 한 단어로 계세요. 의무적 분할. 이렇게. 그 다음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요건 충족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지 이용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토지 이용 조사가 아니고 토지 이동 조사 해야지.
또 소로도 그러지. 치사하게 이걸 바꿨다. 서브노트 확인, 서브노트. 서브노트는 28페이지. 자, 기하세요. 이제 요거 확인해야 돼요, 이제. 합병 요건. 합병 요건은 10가지? 10가지고, 이렇게 써요. 자, 1번에서 6번까지. 묶어놓고, 여기는 똑같죠? 일필지 성립 요건. 6가지 뭐 있다? 소목동, 연등추, 의회고. 그럼 나머지 4개 봐야죠? 자, 7번. 7번은, 자, 합병하는 토지에, 자, 무슨 등기가 없을 것? 그렇지. 저당권, 등이 없을 것. 저당권, 등. 자, 요 등자에는 나중에 되게 많이 들어가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다 들어가요. 묶어서 이제 저당권, 등, 이렇게. 그럼 또 이제 예외. 예외는 뭐가 있다? 이제 창설적 공동저당일 때. 창설적 공동저당. 또 창설적 공동저당. 이렇게 하죠. 요거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자, 두 토지에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원호가 동일한 저당권. 한 단어로 뭐다? 그 이제 창설적 공동저당. 아까 그 2번은 추가적이었죠? 합병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었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8번. 8번은 자, 합병하려는 토지의 일필지 일부의 용도가 다르지 않을 것. 간단하게? 그렇죠. 8번은 의무적 분할 X 그랬지. 의무적 분할 대상이 아닐 거 이렇게. 또 일필지 일부의 용도가 달라요. 합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렇지. 합병과 동시에 분할을 신청하면 받아준다. 동시 신청했을 때 이렇게 받아주고. 그 다음 이제 9번째는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자의 뭐? 소유자의 이제 주소와 지분이 동일할 것. 이렇게 하죠, 이제. 주소와 지분, 이렇게. 10번째가 뭐다? 10번째? 사업 시행 지역 안과 밖이 아닐 것. 사업 지역 안과 밖이 아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죠. 사업 시행 지역 안에 것끼리 합병할 수 있죠. 밖에 것끼리도 되죠. 안과 밖은 여기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세요. 묶어서 여기를 이제 합병 요건 그랬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 특히 이제 7, 8, 90 4개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여기는 합병 요건이죠. 나중에 등기로 가면 그렇게 할 거예요. 하필 등기 요건 이렇게 같이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이제 매년 뜨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 정리하시고 그 다음 이제 하나만 더 14번. 자, 축적 변경. 자, 옳은 것은 1번. 자, 지적 소관청은 확정 공급 현재를 기준으로 축적 변경 시행적에 안 토지에 대해서 지번별 재무 사격을 미리 조사하여 축변위로 제출해야 한다. 자, 소관청이 조사해서 제출하는 거 맞죠? 근데 문제는 자, 청산할 때 그 기준일이 확정 공고일, 시행 공고일. 그렇죠? 시행 공고일 그래야지. 시행 공고일. 그래서 확정 공고일이 아니고 시행 공고일 이렇게. 그럼 2번 필지별 증감 면적이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또는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는 청산금을 산출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좋죠? 자, 무청산 특약이죠? 그러면 무청산 특약은 서면으로 구두로? 서면으로만. 3번 지적 소관청은 축적 변경 시행 기간 중에는 지적 공모 정리 등은 정지하지만 경계점 표절 설치를 위한 보건 신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맞죠. 3번 정답이고 4번 자, 지적소관청은 이의성이 있는 때는 6개월 이내에 축변위 심의결을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6개월이 아니고 1월 내 이렇게. 5번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단축돼 각각 등록돼 있어 축적하는 경우 축변위 결과 시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여기 체크하세요. 합병할 때 이때 별도로 의견 승인 받을 필요는 없다 돼야죠.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보셨고. 자, 요 14번은 3번이었고요. 자, 서로탄 펴보세요. 뭐, 매년 부는 부분이니까 또 확인 한번 하고 와야죠. 서브노트는 30페이지. 이제, 우리말 하던 거기, 자, 절차.
날짜 확인할게요. 자, 축적 변경 보시고 잘라서 이제 앞에는 이제 축적 변경, 뒤에는 청산. 자, 제일 먼저 축적 변경 시행 공고일은 얼마? 20일. 토지 소유자의 경계점 표시문은 그게 30일 이렇게. 30. 요게 기준. 그다음 이제 청산금 공고기한은 줄어들어서 15일. 청산금의 납부고지 손통지는 줄어서 20일 이렇게. 그럼 이제 청산금이 통지 왔죠. 청산금이 기분 나빠요. 그럼 이제 얼마 이내에 누구에게 이직이 한다? 그렇지. 1월 내에 지적 소관청에.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심의 의결은 얼마 이내에 누가? 1월 내에 그렇지. 축변이가. 축변이가 하면 이제 금액이 정해졌죠. 그럼 이제 청산금 납부해야죠. 얼마 이내? 6월 내에. 지급해야죠. 얼마? 6월 내에 이렇게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 하나 주셨고 그다음 또 하나 나와야죠. 자, 그러면 이제 축적 변경할 때는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받아라? 3분의 2 이렇게 했고 축변이에는 소유자가 얼마 이상? 2분의 1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가장 기본사항입니다. 보셔야 돼. 또 이제 또 자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축적 변경할 때는 제일 먼저 자, 소유자의 동의받아야죠. 3분의 2 이상. 그다음 축변의 의결을 거치고 해서 승인받아야죠. 근데 문제가 해당 토지에 축척이 바뀌는데 의결 승인을 안 받을 수 있죠. 요게 두 가지. 첫 번째는 합병하고자 하여 축적 변경할 때 합병.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제기토지로서 당해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일 때 옮겨서 그려주자 그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예외조항이에요. 주셨고. 그럼 두 번째는 축적 변경 변경할 때는 지적 공부를 정리할 수 없죠. 근데 축적 변경 시행 기간 중에도 지적 공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계 복원 측량. 두 번째는 이제 축변위의 의결이 있을 때 이렇게 두 개. 두 번째 이제 예외 조항이고. 세 번째 청산금 산정 안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자, 필지별 증가 면적이 허용 범위 이내일 때. 허용 범위 이내란 말은 증감이 커요, 작아요? 작으니까 하지 말자 그 말이고. 두 번째는 이제 무청산 특약. 또 무청산 특약은 서면으로 구두로 언제나 서면으로 많이 가야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일단 축적 변경 파트 여기는 문제가 뜨면 문제는 두 가지예요. 두 문제.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요거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 날짜 물어보는 거 이렇게 한 문제. 조금 어려워지면은 예외적 물어보는 거 이렇게. 그래서 두 개로 이제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보셨고, 그 나머지는 이제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